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하루 만에 5%가 넘게 빠지는 시장, 정말 피바다라는 말이 딱 맞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는 공포에 사로잡히셨을 겁니다. 주식시장, 이거 뭐 오늘도 예측 불가의 매력을 아주 제대로 뽐내네요. 꼭 블라인드 데이트 나간 것 같다니까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이런 급격한 변동성 뒤에는 언제나 정말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거친 폭풍 속에서 2026년을 향한 숨은 보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제가 그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26%.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화면만 봐도 정말 아찔하시죠?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그냥 눈 뜨고 하루아침에 500만 원 넘는 돈이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그 순간 그 공포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질 때 같이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할까요? 오늘 제 분석은 바로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장을 해부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5단계의 로드맵을 따라서 시장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장 급락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핵심 변수, 그리고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주도주 점검을 거쳐서요, 구체적인 2026년 투자 전략까지 하나씩 속 시원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급락이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바로 직전 달 1월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무려 24%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세였죠.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요, 필연적으로 이쯤에서 한번 팔고 싶다 하는 차익 실현 욕구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말하자면 건강한 숨고르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도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1월의 이례적인 상승이 결국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죠. 제가 2017년 강세장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이런 식의 미니 조정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과열을 시키고 더 멀리, 더 높이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이번에도 아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강세장 조정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고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는 뜻이죠.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요, 바로 이 순간을 시장의 주도주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익 실현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새로운 변수,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는지 이 슬라이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자는 아주 강한 매파적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재무부랑 손잡고 금리를 내리겠다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이죠. 이러니 시장은 그의 진짜 의도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그널에 시장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돈을 걷어들일 거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금리는 오르고, 동시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금리는 내리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렇게 서로 상반된 신호가 정책의 방향성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투자자들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위험 자산을 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시장의 혼란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하게 빛나는 시장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로 이 주도주의 힘을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88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증권에서 새롭게 상향 조정한 반도체 업종의 연간 순이익 추정치예요. 기존 156조 원에서 무려 30조 원 이상이 늘어난 엄청난 수치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바로 이 펀더멘털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반도체의 이익은 곧바로 코스피의 목표치를 끌어올립니다. 기존 5,650포인트에서 5,850포인트로 상향 조정된 새로운 코스피 상단 목표치입니다. 결국 시장을 이끄는 진짜 힘은 단기적인 심리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똑똑히 증명되는 기업의 실적이라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적의 힘은 수출 데이터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1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54%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좀 더 뜯어보면 D램은 176%, 낸드는 무려 366%나 증가했어요. 와, 이 데이터 보니까 주식시장이 무슨 카페인 과다 섭취한 것처럼 흥분할 만도 하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의 이익 성장은요, 전적으로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면의 문구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든 몫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정기에 왜 다른 섹터가 아니라 주도주, 특히 반도체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변입니다. 자,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확인했다면 이제 시장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전통 굴뚝산업의 대명사였던 자동차가 어떻게 로봇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잠재력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가 어떻게 100배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10배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기대가 실제 흑자전환이라는 이익으로 증명되자 거기서 다시 10배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 기대감의 단계를 지나 이익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꿈 얘기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이미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에 안았고 2026년부터는 실제 공장에 로봇을 배치하기 시작해서 2028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건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주식 올라탈 타이밍일까요? 그 전에 안전벨트부터 단단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현 주소와 핵심 성장 동력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가? 이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의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화면의 포트폴리오는 현재와 같은 조정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시장의 절대 주도주인 반도체 비중을 40%로 가장 높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새로운 성장 동력인 자동차, 로봇 섹터를 30%, 그리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성장주를 한 20% 정도 편입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비하고 또 다른 기회를 잡기 위한 10%의 현금 보유, 이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20년 투자 경험을 압축한 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강세장에서는요,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더 많이 빠지지만 반등할 땐 훨씬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둘째, 그래서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나눠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셋째,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믿으십시오. 펀더멘탈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넷째, 기계적인 손절 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솔직히 이 원칙이 지난 20년간 제 계좌를 수없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변동성은 마라톤 코스에 있는 작은 언덕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급락을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공포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휩쓸려 가야 할 거대한 파도인가요? 아니면 평생의 기회를 안겨줄 황금 같은 순간인가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의 통찰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